과학자로서의 성실한 자세. 이런 우장춘의 모습은 연구원들이 열악한 조건을 견뎌내는 힘이 됐다. 그러니까 한 1년 하고 나니까 발에다가 다 무좀이 생겨요. 물이 이제 발 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실험실의 시설도 그랬고, 원실의 시설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는 문헌이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때는 우리도 논 팔아가면서 공무원이었어요, 시험자. 논 우리도 팔아가 했습니다. 그때 월급이 서말도 못 사고 한말도 못 살 때입니다. 담배값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유니온 받은 그림도 말이죠. 깡통했던 거 이것도 받고 강목 이걸 채워주기도 하고 배급은 나왔어요. 그 해방 때도 배급이 좀 존속했거든요. 공무원이 이제 쌀 배급 좀 받고 이래가지고 지내는데 가져올까 하시면 그거 못 삽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장춘은 인간미를 잃지 않았다. 본인은 술을 못했지만 젊은 연구원들과 술 마시는 것을 즐겼고 농담도 좋아했다고 한다. 연구소 서무과장으로 관사에서 지내던 김태욱 씨의 딸 김조미 씨. 김 씨는 우장춘이 그 무렵 아이들에게 고무신 할아버지로 불렸다고 기억한다. 고무신을 즐겨 신으셨어요. 평소에도. 거의 구두 신는 모습은 특별한 날일 때만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흰 러닝샷스에 흰 고무신 신고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떠셨어요? 그거 보시면?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육종학자이신 분이 이렇게 멋을 내고 항상 고급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소박하게 고무신 입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도 참 배울 점이 많구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인 우장춘. 그리고 믿고 따르며 어려움을 견딘 연구원들. 1954년 일제로부터의 종자 독립은 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절망뿐이었던 우리나라 농촌의 희망의 씨앗이 됐다.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이곳은 전국 농가에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다. 옛날부터 감자로 유명한 이곳에서 씨감자를 대량 생산하게 된 것도 우장춘의 덕분이었다. 역시 그 전후에 우리나라 식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건 모피를 면할 수가 없는 시기였을 때에 가장 단기 작물로서 국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작물이 감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천수답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감자를 심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됐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횡계리는 오지 중의 오지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였다. 가구 수래야 고작 25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화전민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처녀가 나와서 쌀 서말만 먹고 시집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쌀밥 같은 거 먹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수수, 감자 이게 주 식량으로 이렇게들 먹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 농가에서는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다. 많이만 생산된다면 농민들의 굶주림을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용하던 감자 종자는 바이러스에 약해 생산량이 적었다. 우장춘은 이곳을 적합지로 선정하고 무균 씨감자 종자 연구에 착수한다. 종자 개량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들여온 감자의 품종만도 30여 종.
시험 재배를 하기엔 엄청난 양이었다. 하지만 1962년 810톤의 무균씨 감자를 생산해내는데 성공한다. 그 당시에는 식량 문제가 어려워서 너나 할 거 없이 대관령 감자를 갖다가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소위 그 소득이 내가 시방 기억하기로는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조그만 요 횡계리 촌에서 3천만 원을 돈을 깔아놨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감자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이 지역이 그 대포집이 생기고 술 마실 일이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4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아주 바닥 농업에서 전국 제1의 농업지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뭐 상당히 발전한 거죠. 빠른 단시일 내에 발전을 하면서도 그 바탕은 정말 씨감자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횡계리의 씨감자처럼 우장춘은 해방 후 한국 농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하나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후학들은 그가 뿌린 씨앗의 싹을 틔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종자의 독립을 넘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무, 배추, 고추 등의 작물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란 평을 얻고 있다. 특히 배추 종자는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연간 2천만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장춘 박사님 세우신 그 틀에 거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과학자로서의 틀을 딱 잡아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장춘 박사님의 그 연구하신 게 저희들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배추 산업이라든지 김치 산업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배추 게놈 분석을 위한 국제회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배추가 게놈 분석을 위한 대상 품종으로 선정됐다.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생산되는 수백 가지 품종 중에 우리나라 배추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 배추가 중요하냐 하면은 김치라는 특성상 김치는 우리가 이 소금으로 절여서 만들게 됩니다. 발효식품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품종은 한국 배추입니다. 중국은 볶아서 먹고 일본은 절여서 먹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추가 아니면은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배추 품종 가지고는 우리나라 김치를 담그면 연해서 물러가지고 재질감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또 중국에서도 김치를 담그려면은 우리나라 배추 종자를 수입해 가야 됩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배추 종자를 만들어낸 우장춘의 연구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다. 전 세계에서 게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를 선정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벼게놈 연구는